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말투, 표정, 행동. 우리는 종종 착해 보인다, 믿음직스럽다, 그런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도, 표정도, 행동도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정붙였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이 돈 앞에서는 차갑게 변했던 순간, 의지했던 사람이 돈 문제 앞에서는 달라졌던 순간, 제가 그때 그 사람을 좀 더 제대로 봤더라면 이런 후회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표정도 말도 포장도 믿지 마세요. 진짜 본성은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지갑을 보세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돈을 다루는 6가지 태도를 통해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생긴 후 변하는 사람은, 사람의 본성은 힘이 생겼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힘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평범할 때는 모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서로를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돈을 손에 쥐는 순간 그 사람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심리학 연구팀은 경제적 지위 상승과 인간 행동 변화를 주제로 대규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부와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일부 참가자에게는 당신은 이 실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알리고,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당신은 하위 그룹입니다 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간단한 게임, 식사, 토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설정된 참가자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태도가 변했습니다. 말을 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하위 그룹으로 설정된 참가자들은 조심스럽고 배려 많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인간을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가차없이 드러나게 한다. 다시 말해, 본래부터 이기적이었던 사람은 돈을 손에 쥐는 순간 그 본색을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착해 보였던 사람, 같이 어려움을 나누던 사람, 그 사람이 돈을 갖게 된 후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새로 변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던 본성이 이제야 드러난 것뿐입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말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권력은 인간을 드러낼 뿐이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생긴 후 변하는 사람은 사실 변한 게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숨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박하고 겸손해 보였던 사람, 돈을 조금 가지자 말투가 바뀌고 태도가 변하고 사람을 가려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함께 울고 웃던 친구를 이제는 무시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때로는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제 가치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숨겨진 본심이 돈이라는
힘을 빌려 드러났을 뿐입니다. 평소를 보세요.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들은 더 큰 돈, 더 큰 힘을 가지면 여러분을 아는 척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보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보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돈을 통해 본성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남에게는 인색하고 자기한테만 퍼붓는 사람, 남에게는 한없이 아끼면서 자기한테는 거침없이 퍼붓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소해 보이고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돈의 깐깐한 모습이 오히려 믿음직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가까워지면 알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는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돈을 물 쓰듯이 씁니다. 남이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자기 기분을 풀기 위해서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충동 구매합니다. 남이 어려워도 모른 척 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 이기적인 사람은 관계 앞에서도 반드시 이기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 300명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은 자신을 위해 돈을 쓰라. B그룹은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주어진 돈은 단 $5 커피 한 잔 값 정도에 불과한 작은 돈이었습니다. A그룹은 이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샀습니다. 간식을 사거나 개인적인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B그룹은 이 돈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동료에게 커피를 사주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루가 끝난 후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오늘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워졌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신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돈을 썼던 B그룹은 돈을 썼던 상대방에 대해 훨씬 높은 신뢰와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즉, 작은 돈을 나눈 행동이 제가 이 사람을 위해 무언가 했다는 심리적 연결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반면 자신을 위해 돈을 썼던 A그룹은 신뢰도와 친밀감 점수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속감이 약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타인을 위해 작은 소비조차 아까워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구축할 확률이 3배 이상 낮아진다. 커피 한 잔, 작은 선물 하나, 그 사소한 돈 쓰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간관계 전체를 예고하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순간 진심은 감추지 못하고 드러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이익이 걸린 순간 인간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인다.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꾸며도 돈을 쓸 때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평소 남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직 자기 욕망만 채우는 사람인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미래까지 보입니다. 남에게는 인색하고
자기한테는 퍼붓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을 외면할 사람입니다. 돈을 쓸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돈을 쓸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이것이 돈을 통해 본성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대로 보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 바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필요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이들은 끊임없이 과시하고 비교하고 인정받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한 척하지만 속은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과시적 소비와 내면, 불안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평범한 셔츠와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셔츠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셔츠를 입은 채 사회적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모임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과 인사하거나, 그 결과 명품 로고 셔츠를 입은 사람들은 평범한 셔츠를 입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과하게 기뻐하고 무관심에는 불안해하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연구팀은 결론 지었습니다. 과시성 소비는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게 만들고 자신을 불안과 비교에 더 깊게 빠뜨린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은 절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당신이 세상에 어떻게 보이는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당신의 진심이 아니라 당신의 위치, 외모, 배경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누구와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있는 걸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웨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해야만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도 모르게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화려함에 끌릴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데려다 주는 듯한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함께 성장할 동료가 아니라 자신을 더 빛내줄 배경 중 하나였다는 것을 평소를 잘 보세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면서 남에게 과시하려는 사람, 브랜드, 가격, 스펙만 자랑하는 사람, 이들은 결국 관계 속에서도 진심보다 외형을 따집니다. 당신이 힘들어질 때, 더 이상 돋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당신 곁을 떠날 것입니다. 돈을 보면 욕망이 보입니다. 돈을 보면 두려움이 보입니다. 이것이 돈을 통해 본성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는 사람. 사람을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오가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급해서, 그런데 이번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다음 주에 바로 갚을게. 그 말만 들으면 믿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알던 사이일수록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척, 바쁘다는 핑계,
상황이 어려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부탁, 그리고 결국 연락이 끊깁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은 돈뿐만 아니라 신뢰도 함께 가져가 버립니다. 그 사람은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심리학 연구팀은 채무 행동과 인간관계 붕괴에 관한 대규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친구, 동료, 가족 관계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이 제때 갚이지 않은 경우 그 이후의 관계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한 경우 93%가 1년 이내에 관계가 끊겼습니다.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실망, 분노, 그리고 무너진 신뢰가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연구팀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신뢰를 사소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높다. 이들은 약속, 책임, 인간관계의 무게를 가볍게 본다. 돈을 빌린다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신뢰를 함께 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그 신뢰를 짓밟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지 못한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건 당신과 맺은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건 곧 관계의 끝을 의미합니다. 초반에는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신뢰를 아끼는 사람은 설령 힘들어도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은 관계도 쉽게 빚지고 쉽게 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지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인지 그 차이는 돈을 빌리는 순간 드러납니다. 평소 작은 돈 거래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언젠가 더 큰 순간에도 당신을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때 표정이 아니라 그 후에 보이는 행동을 보세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은 돈을 빌리고 난 뒤 드러납니다. 이것이 돈을 통해 본성을 알아보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사람. 돈을 쓰는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가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강자 앞에서는 쿨하게 지갑을 열고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인색해집니다.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큰 돈을 쓰고 평범한 사람 앞에서는 푼돈조차 아까워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통 크게 베푸는 척하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꼼꼼하게 계산합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서열화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도 언제나 누가 나보다 높은가, 누가 나보다 낮은가를 따집니다. 처음에는 매너 좋고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알게 됩니다. 그들의 돈은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서열을 구분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을 심리학자 폴 핑크스는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사람은 대상에 따라 친절과 존중을 선택적으로 베푼다. 폴 핑크스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두 명의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성공한 CEO였고 하나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기부액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성공한 CEO에게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싶어 했고 평범한 노동자에게는 훨씬 적은 금액을 기부하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더 받을 자격이 있어.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인 차별과 서열화가 돈 쓰는 행동 속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폴 핑크는 결론 지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은 개인의 가치관과 인간관계를 서열화하는 방식까지 드러낸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사람, 그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절대 일관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신을 빛내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과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순간 당신을 향한 태도도 돈도 마음도 순식간에 식어버릴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척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진짜 존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드러난다. 돈을 쓸 때 상대의 지위나 가치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상황이 바뀌는 순간 가차없이 등을 돌릴 사람입니다. 평소를 보세요. 높은 사람 앞에서는 호탕한 척, 낮은 사람 앞에서는 인색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통 크게 베풀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푼돈도 아까워하는 사람. 이들은 돈을 통해 인간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당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돈을 보면 존중이 보입니다. 돈을 보면 마음의 높낮이가 보입니다. 이것이 돈을 통해 본성을 알아보는 5번째 신호입니다. 6번째, 지갑을 보면 본성이 보인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꾸밀 수 있습니다. 표정도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갑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 타인을 대하는 자세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개인의 물건과 성격 특성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타인의 지갑을 5분 동안 관찰하게 한 뒤 그 지갑 주인의 성격과 생활 습관을 추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의 성격 검사 결과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5분 지갑 하나만 보고 추측한 내용이 실제 성격 분석 결과와 80% 이상 일치했습니다. 정리된 지갑을 가진 사람은 계획적이고 신중한 성향을 보였고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지갑을 가진 사람은 충동적이고 책임감이 낮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갑에 쓸데없는 영수증이 가득한 사람은 결정을 미루고 감정적 소비를 자주 했으며 지갑에 필요한 것만 단정히 정리한 사람은 재정관리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책임감을 중시했습니다. 스탠퍼드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개인이 늘 가까이 두는 물건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무의식이 고스란히 담긴다. 지갑은 단순한 돈 지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자 돈과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물건을 통해 자신을 말한다. 지갑을 보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여기는지 보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지갑, 쓸데없는 카드와 영수증으로 터질 듯한 지갑, 그 속에는 충동, 미루기,
무책임이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것만 깔끔히 정리된 지갑, 카드, 현금, 영수증이 질서 있게 정돈된 지갑, 그 안에는 신중함, 계획성,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담겨 있습니다. 지갑은 평소 말보다 솔직합니다. 지갑은 포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진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지갑을 한번 보세요. 돈을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지갑을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이것이 돈을 통해 본성을 알아보는 6번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돈을 다루는 태도를 통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돈이라도 기쁘게 나누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우리는 흔히 큰 돈을 쓰는 사람을 후하게 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을 쓸 때의 태도입니다. 커피 한 잔, 작은 간식, 택시비 몇천 원, 그 사소한 순간에 기꺼이 함께 나누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돈보다 마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샌디에이고 주립대 심리학 연구팀은 작은 배뜸과 인간관계 지속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단순한 선택을 주었습니다. $10를 혼자 쓸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나눌 것인가, 그리고 6개월 뒤 그들이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혼자 쓴 사람들은 6개월 후 유지 비율이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작은 돈을 나눈 사람들은 72%가 꾸준히 연락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베젯은 관계의 생존을 3배 이상 높인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말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작은 돈을 나누는 태도, 그 안에는 신뢰, 존중, 배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큰 선물을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커피 한 잔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밥 한 끼를 즐겁게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을 때 당신의 삶도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작은 돈 앞에서 드러나는 마음, 그 마음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필요할 때는 과감히 쓸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쓸 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정말 소중한 순간,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가족을 위해 투자해야 할 때, 함께 추억을 쌓아야 할 때, 그 순간에 망설임 없이 돈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의 시간과 마음도 가볍게 여기지 않을 사람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자원 투입과 관계 헌신도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가상 상황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아끼는 친구가 중요한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한다. 당신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6개월 뒤 참가자들의 실제 인간관계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필요할 때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은 6개월 후에도 깊은 신뢰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사소한 돈과 시간을 아끼려 했던 사람들은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70% 이상이 멀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자원을 쓰는 태도는 그 사람의 관계의 헌신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가장 작은 희생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증거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사람, 당신과의 인연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떤 값진 것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조심하세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갑을 열던 사람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끝없이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자. 이건 아까워. 다음 기회에 그 말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나중으로 아까운 것으로 밀어버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돈을 봐야 합니다. 돈을 쓸 때 망설임 없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특히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을 위해 기꺼이 쓰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끝까지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돈 이야기 앞에서도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을 곁에 두세요. 돈 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피하려 합니다. 혹은 에둘러 말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관계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거나 변명하거나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경제적 대화와 인간관계 신뢰도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300쌍의 친구, 동료, 연인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돈과 관련된 상황을 주었습니다. 함께 비용을 분담할 때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는가, 서로의 경제 상황을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가, 그리고 1년 후 유지 상태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돈 이야기 앞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의견을 숨기지 않은 그룹은 1년 후 85%가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돈 이야기를 피하거나 속이거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았던 그룹은 절반 이상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돈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는 능력은 관계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침묵보다는 낫다. 돈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작은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는 결국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돈 문제를 솔직하게 꺼내는 사람,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에서도 책임을 지고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이건 내가 낼게. 이번엔 내가 도울게. 이건 나한테 조금 어려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곁에 두세요.
돈을 대하는 태도는 관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솔직함은 관계를 살리고 숨김은 관계를 죽입니다. 돈 앞에서 거짓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서 오래도록 빛나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볼 때 돈을 다루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지만 남을 바라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작은 돈을 나눌 줄 아는가? 필요할 때 아끼지 않는가? 솔직하고 투명한가?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읽지 않는다. 남을 보려면 나부터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가세요. 그 여정 끝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당신의 곁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